토론회 좌장이신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좀 지루하죠? 빨리 도망가고 싶죠? 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는 토론을 잘 들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워크숍에서 보고 듣고 배운 정보가 정리가 됩니다. 종합이 되는데요. 매우 전문가적인 그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CBR의 개념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네트워킹 같은 거 하는 측면에서 정리돼야 될 그런 쟁점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좀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면서 마지막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조 강연 해주신 전북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님의 기조 강연도 들었고 사례를 또 3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CBR이 뭐지? 이게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1987년부터 고산 지역에서 있었던 부관 지역 CBR 사례를 들으면서는 CBR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마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 2가지가 다 가능한 길이기는 한데 지금부터 토론을 통해서 그 쟁점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상당히 재미있는 포맷인 게 사례 발표를 한 사람이 토론자도 나오고 하는 1인 2역 구도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데 순서에 따라서 예수병원 재활교사의복지사 우리 강종대 선생님 이분이 한국 CBR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과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 CBR 사업에 발음을 좀 세게 하니까 커뮤니티 베이스 리해빌리테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께 생각하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아까 발표된 다른 분의 발표된 것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좀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본인의 핵심 주장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는 그 토론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해왔던 내용을 가지고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최원규 교수님 그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했고 또 선진국에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갖는 CBR의 관점은 뭔가 좀 더 세련된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80년대, 70년대 진짜 못 먹고 힘들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IT 시대고 뭔가 우리가 미국이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CBR 사업 자체 역시 뭔가 좀 세련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꼭 우리가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먼저 그 사업 주체에 대한 고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병원이 CBR 사업을 하면서 중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할 거라고는 생각했고요. 뭔가 하고 나면 확실한 결과를 남겨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자본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주체가 돼서 활동을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단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지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의 자생 능력을 어떨 건가 이걸 꼭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지원은 또 민간 지원과 또 다른 면들이 있죠. 그 부분에서 민간은 좀 유동성이 있다 한다면 정부 지원은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통계를 내야 되고 통계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 자원의 어떤 프로그램은 약간 서로가 대면되는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민간과 정부가 같이 공유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민간에서 없는 것, 또 정부에서 없는 것이 서로 공유되고 잘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에 대한 문자를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WHO 권고하고 12R 모델을 비교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CBR은 어떤 모형이 없습니다. CBR 모델은요 아메바와 같아요. 각각 지역이 자기들에게 맞는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지금 하고 했던 고산 지역, 그다음에 충북 청원, 서울 신림 삼동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또 장수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그러한 CBR 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수병원 시범 사업이 이제 아웃리치 어프로치 그 후송 체계와 그다음에 1차 의료 조직망에서 재활사를 전달시키는 커뮤니티 베이스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주민과 또는 장애인들 이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또 치료를 나가는데 굉장히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업 고차를 보면 우리 이제 대전에서 오신 그 선생님 그 사례 발표하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의 도시에서의 CBR 사업은 분명히 농촌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농촌과 도시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자원과 어떤 또 기관이 존재하고 또 어떤 전문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장애인 복지에 나와 있는 그 CBR 이론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듣고 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그리고 발전에 대한 필요성,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장애인과 가족과 지역사회고요. 기관이나 단체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원 체계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려는 열정은 있겠지만 만약에 사업의 주체인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에서 그 사업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례 발표할 때도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했던 이유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이고 또 그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캐치해서 CBR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태조사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업의 주체와 그다음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적인 사업 체계,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사업이 임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BR 사업이 있어요. 의료의 질인데요. 어떻게 보면 CBR 사업은 지역 사회의 오지 또는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잘 못하실 거예요. 마을 건강원들이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얼마나 했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느낍니다. 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느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분명히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재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가족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치료만 해주고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이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치료사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치유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당해 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나 또는 보건지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의료 전문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역할 규명이 규정이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CBR 사업의 인력을 보면 재활 그 영역의 전문가는 뭐 누구나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의사, 물리치료사, 사업치료사, 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핵심 사업의 인력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치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사는 행정과 어떤 그 실천 쪽의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CBR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하고 실천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사업의 계획, 실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BR 사업의 대상이죠. 대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발표한 것처럼 과거에 못 먹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장애인들까지도 다 하나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CBR 사업의 앱 개발이에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 배우기 힘들으니까 저희들은 뭐 모든 걸 문서로 아닌 책자로 전달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컴퓨터 할 수 있고 또는 핸드폰을 앱을 개발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교육이나 소식 또는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립자원을 중심으로 CBR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어떤 CBR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러한 앱을 통해서 소식과 치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참고하고 또는 대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앱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CBR 직접 그 CBR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자로서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87년부터 오늘날로 따지면 벌써 30년이 바뀐 거죠. 30년이 경과해서 한국의 발전상도 매우 두드러지고 부분적으로는 좀 낙후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 선진국 OECD 회원국이 된 상황이고 보건의료 기술 수준에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회이고 30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각종 재활 관련 그러한 학과 인력들이 이렇게 양성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CBR을 논의한다는 게 조금 잘 안 맞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CBR이 기본적으로 그 의료 자원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과 같이 선진국이 된 마당에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다 보니까 종종 우리들의 논의가 어떤 CBR을 생각할 때 전문가주의라든가 어떤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또 장애인들을 서비스의 대상화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CBR의 처음 출발은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비전문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또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이 아니라 아까 강종대 씨 발표에서는 마을 건강원과 같은 그러한 자발적인 인력에 의한 서비스 공급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었는데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쟁점을 제일 선명하게 드러내 주실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강승원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성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론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미리 좀 짧았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받은 원고랑 오늘 발표 때 들어보니까 또 많이 발표 내용이 디벨롭이 돼가지고요. 일정 부분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이쪽 CBR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CBR을 오랫동안 해본 것은 않고요. CBR에서 출발한 재가복지 사업을 좀 해봤고, 장애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고민되는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중복되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의료 중심의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 모델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2016년에 171개소 보건소에서 CBR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에도 장소보건의료원이 CBR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 부조를 받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마침 발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88쪽에 현재 우리나라 CBR 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의료 재활 중심의 그러면 이게 밑바탕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업이 아까 대전의 사례나 그다음에 강종대 선생님의 이런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86쪽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장애복지 영역에서 이제 장애복지 패러다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이제 개별적인 모델이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또는 자립생활 모델, 즉 이 얘기는 어떤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예전에는 통합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보다는 이제 포괄, 그러니까 같이 그냥 어우러져 사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현재 장애복지 흐름에 메인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재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재활의 개념 가지고서는 이제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번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득한 국장님이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재활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권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참여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그러니까 장애복지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영역들은 당연히 이제 1차적 욕구인 어떤 의료적 경제적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지만 결국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결국에는 장애복지관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덕 선생님이 연구모형에서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라는 CBSS, 그러니까 장소복지관 처음 사업 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장애복지관에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들이 어떤 자기결정, 자주집단의 조직화, 지역사회 조직사업, 개별적 지원, 지역사회 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지금 현재 장애복지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조직화라든지 사례관리, 역량 강화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혹시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의료적 경제적 욕구 외에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욕구, 여가활동 참여라든지 지역사회 참여, 그다음에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계에서 당연히 지금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와 보건소에 대해서 그 의료적 욕구들을 같이 우리가 장애복지관 파트너로서 계속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장애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든 사회복지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개별화된 접근에 대한 강화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아까 이제 디벨롭했다고 얘기 들었던 내용이 이제 장수 사례를 이렇게 처음에 제가 공고 받았을 때는 개인 섭외 얘기가 없이 그냥 사업에 대한 중심 원고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떤 개별적 욕구를 근거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을 하게 나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과정을 해 나가지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또 자원의 양은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게 장애인이 정말 역량 강화해서 그 지역 안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개별화된 접근을 좀 강화해서 해야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참여적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참여적 실천의 강조이거든요.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이용자 참여 실천 경험이라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 참여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도 참여이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참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근데 현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직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이 당연히 몇 프로 이상 들어가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것부터 실제 단위 프로그램에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까지도 장애인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적 아까 말씀하신 참여 모델, 즉 이용자 참여 실천의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조직 차원에서 이용자 참여 관련된 교육과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전문가주의에 대한 우려거든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은 안 했다고 우리 이제 차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시간이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관습화되고 관리화된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모습 또는 사회복지사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화하는 거죠. 내가 서비스 준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상화하는 것들이 CBR에서도 당연스럽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그런 전문가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에 어떤 긍정적 용어 사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에도 대상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우려적인 차원에서 환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재 아직까지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 장애인 중심으로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주의를 벗어나는 훈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은요, 예수병원 재활센터의 윤석공 센터장님이신데요. CBR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아까 처음 기조 강연에 발표받은 내용하고 중복이 좀 되게 됩니다만, 전 좀 궁금한 게 87년부터 90몇 년까지 독일의 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있었을 때는 CBR이 가능했는데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CBR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CBR 사업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석되고 실천되었던 것은 아닌가. 오히려 지역의 자생적인 어떤 재활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CBR 사업의 어떤 본연의 그런 부분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외국 원조로 인해서 오히려 좀 약화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좀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좀 준비한 그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가 주도해서 이루어졌던 그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가장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의료로부터의 소외된 장애인들의 1차적인 의료 지원부터 시작했던 게 사실은 CBR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얄말타 선언에서 인류 모두에게 건강이 달성이 되어지는 걸 목표로 WHO가 주 슬로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가장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의 또 저개발 국가의 장애인의 중심으로 된 의료재활 서비스가 최대 목표가 돼서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아까도 이제 권병환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의 그 일상적인 재활이 일상적인 삶을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자기결정권에 있어서의 의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장애인의 액티비티, 파티시페이션, 사회의 참여와 활동에 그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CBR 문제가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이고 그리고 교육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고 참여의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다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이제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UN에서도 ILO 국제노동기구라든지 유네스코 교육 문화에 관련된 그 기구들하고 연합을 해서 결국은 CBR이 이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측면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BR 2004년도 CBR이 그 공동보고서 이 세 기구의 공동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목표가 재활, 기회교육 등 빈곤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의 전략으로 CBR이 발전되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지면서 원래 CBR의 가장 그 중심되어졌던 그 목표 가치가 기관 주도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하에 그리고 장애인이 만들어 나가는 조직의 주도하에 항상 중심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의 조직이 중심에 놓여져 있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어지는 이 국립재활원에서 설계한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에 전국 보건소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주된 목표 사업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영역 내 CBR에 가지고 있었던 한 측면의 발전된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치료하고 또 장애인이 병원 내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이루어져서 집으로 사회로 복귀해 나가는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고민하는 그 대상자와 가족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전문가 영역 내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고민해보게 되면 의료 영역 내에 그 어떤 지역사회의 그 1차적인 의료 영역 내에 장애 치료하고 의료재활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까지는 많이 발전이 되어졌는데 또 더불어서 물론 사회 기반의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의 장애인의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한 자원이나 재정이 투입이 되어져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수병원 재활학과가 아까 부안주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CBR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이 어떤 재능기구 내지는 아까 항상 대전 보건소에 훌륭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각 민관하게 어떻게 보면 재능기구 내지는
열정, 뭐 이런 열정 페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정치적으로 또 그 보건영역에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이라든지 인력 투입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 또 장애인이 보다 더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CBR이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CBR은 지역사회 중심 그 재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내에 요구에 의한 그 문제 개발,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 전체적인 그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국가가 받아안고 전국에 전파를 해야지 국가가 이걸 해라, 이걸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CBR에 가는 부분은 조금 아닐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 인력 자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공유들,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인파워먼트, 정치권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우리 내 지역사회 내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같이 이제 장애인과 함께 우리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걸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균형 잡힌 그런 코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요약하지는 않겠고 지금 우리 선생님 토론원고 93쪽에 보면 맨 밑에 CBR 매트리스 운영 5가지가 나오는데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인파워먼트 그것 중에 앞에 4개는 그 사업을 수행할 내용, 컨텐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 맨 마지막 인파워먼트가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전략은 상당히 좀 잊어먹고 사업 내용에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 쪽에 좀 많이 비중을 두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좀 담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도 하신 분인데요. 우리 조덕환 장수근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께서 CBR 사업에 농촌 CBR 사업의 복합화 추진 방안인데 혹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짤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사례 발표도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CBR 사업에 따른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목표를 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CBR 사업의 한계점과 그다음에 다양한 접근 방법의 CBR 모델을 좀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 주력을 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먼저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는 급격한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도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 지역에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가 소득을 봤을 때 도시 근로자의 소득이 2008년도에는 65.2%였다라고 2012년도에는 57.6%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 지역에서는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요. 서울 마포노인복지관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 자원봉사자 확보하는 데에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확보하는 부분이 특히나 또 전문적인 자원봉사 확보 부분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대전 서구 보건소에서도 사례 발표를 해주셨지만 좀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정말 자원봉사 확보하고 후원자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농촌 지역의 현실인지 중소도시 이상에서는 그런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재활 중심의 지금 현재 현 주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전 그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농촌 지역일수록 지역은 높고 인구 밀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군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인구 밀집 지역의 복지시설이 대부분 지금 현재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여러 욕구가 있으신 이런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다고 느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 지역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노인과 손자가 사는 조선 가족이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이 농촌역에 유입되면서 농촌 문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수행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주제 강연부터 내용을 지금 사례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큰 제목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서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수행 전략으로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전략은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그에 따른 하부 조직을 세부 조직을 조직화해서 지역사회 전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 전략으로는 자조집단,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생조직, 이런 자조집단들을 활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지역 내에서 사업기관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내에 직업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하는 데에도 중기 전략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이 있는데요. 장기 전략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지역사회 속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본 사업이 지역에 파악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결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보건소에 주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자체가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기관과 자생단체, 자생조직이 협력해서 그 역할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역할은 장애인 상담과 평가, 그다음에 지역사회 조직 및 자원 개발의 역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문화 지원, 사회 참여 지원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그 읍면사무소 행정기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복지 정책 업무 지원과 공공구조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사업의 서비스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병원 및 재활 전문 기관의 역할에서는 진료나 장애 검진,
보장부 상담, 재활 상담 등이 이루어지면 그 역할을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직 및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지역 재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꼭 그런 지역 그 조직과 제조 집단에서만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도 더욱더 이런 사업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해야 되겠고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장애인의 관리라든지 가정방문 치료라든지 재활상담, 정보 제공 활동이나 응급 후송기관과의 연계 활동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다양한 욕구를 보이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기관에서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복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강한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지역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재활 시설 건립이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느 지역에는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이 없는 지금 현재 지역도 있고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이라든지 자립 작업장이라든지 주간보센터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의 그 의료적 욕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의 방문보건 업무를 통해서 의료재활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2017년도부터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확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별, 연령별 교재 개발도 필요하고 복지 시책도 필요한데요.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 장애체험센터를 건립해서 도내 전 지역의 주민들이 장애체험을 언제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센터 관리를 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그 어려움을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별 분장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인지와 지도 감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언들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발표자분들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하실 분도 계시고 토론자로 참여는 안 하셨지만 끝까지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고명환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이제 CBR 사업에 전문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 학생분들도 계셔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이제 CBR이 발전할 방향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CBR은 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꼭 해야 될 그런 책무이죠. 책무.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담이 쳐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근데 장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적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회를 지금 있는 사회만 놓고 여기 와서 해라 그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 농구단이 있는데 그분들의 리크리에이션이나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준다고 가서 버스로 가서 자원봉사자들 가서 태워가지고 와서 전주 실내체육관 이용하세요. 이날은 장애인 있으니까 비장애인은 양보하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시키면 그게 전부인가?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분들이 알아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농구장을 국가사회에서 만들어 놓고 언제든 와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CBR 사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비용이 필요하고 사회의 비용, 사회적인 비용, 돈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뭐 1년에 2,500만 원, 뭐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집니까? 못 지죠. 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왜 안 주냐? 그거를 주관하는 보건소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짜놓고 이거 할 테니까 돈 주세요 하면은 안 주죠. 하지만 장애인들이 자조 모임 뭐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그런 얘기로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할 때에도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뭐 그냥 뭐 여가 활동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에만 멈추지 않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슬라이드에서 나왔는데 압력단체 그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그런 정치적인 압력도 넣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뭐 국회면 국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농구해야 되니까 지어주시오, 돈 주시오. 여기 도로를 지나갈 수 있게 깔아주시오. 나 이거 턱 못 내려가니까 우리 집 고쳐주시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비용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정이 되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또 올바른 시스템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크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고 바로는 안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추무서도 다음에 강종대 선생님께서 짧게 코멘트 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장이신 최현우 교수님께서 왜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라는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은 EJT나 또는 맹인 선교의 부분에서 자기들이 세계대전 때 저지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100%를 지원하지 않아요.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80대 20를 지원합니다. 80%는 소속 EJT가 독일의 EJT가 지원하고 20%는 자발적 부담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면 3년 후에는 60%를 본인들이 지원해주고 40%를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4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60%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2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80%를 해야 돼요. 그 다음 3년 후에는 자유입니다.
저희 이제 재활센터 역시 그 개념으로 지어져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예수병원이 설립된 지 118년이 됐는데 드러내는 치부지만 외국인 선교사분이 원장님을 하다가 한국인 원장님이 바뀌면서 내분 붕괴가 좀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그때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붕괴가 있으니까 환자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이 흑자를 내고 가다가 적자가 되면서 CBR 사업은 열심히 잘 해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쪽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어떤 집행을 맡은 분들이 사업 종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사업을 종결을 해서 서독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종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본원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CBR 사업이 95년 12월 31일자로 종결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혹은 여러 기관에서 혹시 실무자분께서 이 질문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이 코멘트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끝내도록 하고요. 질문 예, 말씀해 주시죠. 대전 성북보건소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질문을 그냥 말하겠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 내용 좀 봤는데요. 민간 부분에서 네트워크 구축도 그렇고 추진 사업에서 연계 서비스도 그렇고 민간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대전 성북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계신 분이 답변이 질문이 뭔지 알아보셨죠? 공공부문이라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변에서 그런 얘기죠? 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시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도 이렇게 듣는데 저한테는 좀 많이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이 공공 부분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청이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말단이 보건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좀 격에 맞지는 않지만요. 글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이 CBR 전달 체계가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자원이잖아요. 네, 국립자원에서 이제 시청으로 하달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건소로 또 거기서 또 하달이 돼요. 저희는 제일 맞달 기관이거든요. 네, 맞달 기관이고, 그리고 또 맞당 기관은 저희가 어떤 하달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보건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어떤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제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한테는 그거는 좀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세요. 네. 예, 질문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어떤 슬라이드에서 보면 보건소로 내려오는 선은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행정기관 읍면동 이쪽 부분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왜 이건 가동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답을 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과로 좀 질문해 주시면 그쪽에서 책임 있는 답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예. 저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 사례 중에 북부 완주 지역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이 CBR 사업을 통해서 이 완주 지역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서비스를 받아왔고 또 어떤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역사하고 또 일했던 분들의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사명감이 더 생기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그냥 기념식만 좀 참여했다가 얼굴만 비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들을수록 좋아가지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여러 가지 이 CBR 사업이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마을 조직화 사업이든 뭐 다양한 형태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근의 지역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의 모델이 조금 발굴돼서 이 사례로 좀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제 토론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좀 행정적인 공무원 선생님들이랄지 아니면 좀 예산을 좀 집행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와서 이 지역사회 사업들에 대한 공감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지역에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두 번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세미나를 조직할 때 두루두루 여러 그 이해 당사자나 관심받는 세력 집단들을 대표해서 섭외해달라는 얘기였고요. 첫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북부 완주 지역의 그 사례가 아주 모델 사례로 전 세계에 홍보가 되는 바가 있고 지금은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CBR에 관한 아주 좋은 사례가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는 후진국의 그 재활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시면 좋은 사례가 나온다고 봅니다.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요.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그 부제로 가 있는 CBR 사업이 중심이 된 것 같고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 개별 서비스 공급자 측에서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CBR이라고 하는 개념 툴로 설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거고요. 한국에서 지금 시점에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서구 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보건 예산은 정체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지 재정이 긴축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어떤 재활 이런 걸 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CBR 그 원리를 적용해보는 것이 어쩌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꼭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복지의 기본 추세가 대상화로부터 벗어나서 당사자의 목소리, 자기결정, 사회 통합 이런 걸 강조한다라고 볼 때 이 CBR에서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념과 목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워크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여기 의대 교수님도 계시고 각종 재활 관련 대학의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도 계신데 저는 그걸 하나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달되는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와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의과대학 교육에서 그리고 이 재활 또는 복지 관련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서 바뀌어서 우리 이런 데서 교육받는 젊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나가서 서비스 공급에서 전문성만 발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에게 엠파워먼트를 하고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노력과 과제를 우리 교육자와 우리 학생들에게 또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던져주는 건 아닌가
사회자가 독단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오늘 좋은 세미나였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을 믿고요.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실무를 보시면서 사례 발표를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끝까지 또 토론을 해주시고 또 그 토론을 또 끝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의미를 캐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학생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워크숍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12월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과 패널분들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신득경 교수님하고 김준 관장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계신 우리 육주일 관장님 같이 기념, 정종수 원장님 같이 기념 촬영 다시 앞으로 좀 앞으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